안녕하세요. 브랜든입니다. 이번 주에 주식시장은 2023년 3월 이후로 최악의 주를 마감했습니다. 월요일은 휴일이었으니까 주식시장은 안 열었고 짧은 주임에도 불구하고 S&P 500은 마이너스 4.25%를 기록했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5.76%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년을 보면 S&P 500은 9월의 평균 마이너스 2.3%를 기록했고 2023년에는 9월에 마이너스 4.87%, 2022년에는 마이너스 9.34%, 그리고 2021년에는 마이너스 4.76%를 기록했었습니다. 9월 달에는 원래 후반기에 많이 떨어지는데 벌써 S&P가 4% 넘게 하락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은 모르겠네요. 마지막으로 9월을 이렇게 나쁘게 시작한 적이 23년 전, 2001년에 9.11 테러 사건 일주일 전이라고 합니다. 이번 주에 제일 큰 소식이 고용 데이터 뉴스였죠. 금요일에는 실업률이 나왔는데 4.2%로 저번 달보다 0.1% 내려갔습니다. 실업률이 저번 달보다 낮게 나와도 더 자세히 보면 정규직 고용은 43만 8천 명이 감소했고 파트타임 고용만 52만 7천 명이 늘어나서 좋은 뉴스로 보기는 어렵죠. 그런데 실업률보다 조트 채용 공고와 ADP 고용 변화가 이번 주에 더 많은 관심을 받은 것 같은데요. ADP는 급여를 관리하는 회사인데 ADP 고용 변화가 예측보다 훨씬 낮게 나왔고 조츠 채용 공고도 예측보다 훨씬 낮게 나왔습니다. S&P 500은 지난 25년 동안 조츠 데이터와 대부분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2023년 후반기부터 반대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츠 데이터는 2021년 1월 이후로 제일 낮게 나와서 데이터는 2개월 뒤떨어지지만 베어들은 주식시장이 곧 조츠 데이터를 따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챌린저 그레이 앤 크리스마스라는 회사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회사인데 회사가 이번 8월 회고가 15년 만에 제일 높은 달이었다고 밝혔고 채용도 8월이 19년 만에 제일 낮은 숫자라고 밝혀서 이번 주에 경기 침체에 대한 말이 또다시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고용 데이터만 보고 경기 침체를 예측하고 있는 게 아니죠. 금리 곡선 역전도 많은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곡선 역전이 왔다 갔다 했다가 금요일에는 풀리는 걸로 줄을 맞췄습니다. 금리 곡선 역전이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아직은 완전히 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고 줄을 풀린 것으로 마무리했으니까 심리적으로 많은 투자자들한테 경기 침체는 다가오고 있다고 겁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는 언제쯤 올까요? 확실히 온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도 곧 오는지 언제 오는지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데요. 이 차트는 10년 마이너스 2년 금리 곡선 역전이 생긴 다음에 경기 침체가 몇 달 후에 시작했는지 보는 차트인데 최근 역전이 금요일에 끝났다고 봐도 금리 역전된 지 한 26개월 지났고 역사상 가장 긴 금리 역전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경기 침체가 곧 시작하거나 아니면 벌써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차트는 10년 마이너스 3개월 그러니까 조금 다른 금리 역전 데이터인데 금리 역전 시작부터 보는 게 아니고 역전이 끝난 다음에 보면은 70년대 금리 역전 풀리기 전에 시작한 경기 침체 두 번을 빼면 경기 침체가 평균 5개월에서 6개월 후에 시작해서 경기 침체 시작하기는 아직 멀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곧 시작하던 6개월 후에 시작하던 연준 데이터에 따르면 12개월 안에 경기 침체가 시작한다는 확률은 현재 61%가 넘어서 1990년 이후로 제일 높습니다. 닷컴 거품 때나 금융위기 때보다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JP모건에서 나온 처음 보는 데이터인데요. 이것은 다양한 자산 클래스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그러는데 5년 국채는 경기 침체 가능성을 한 70%로 보고 S&P 500이 보는 가능성은 한 10%라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CPI와 PPI 인플레이션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연준이 인플레이션보다 실업률에 더 집중한다고 했으니 낮게 나와도 마켓에 그렇게 좋은 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요. 어쩌면 인플레이션보다 다음 주에 더 중요하게 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엔캐리 때문에 엔화입니다. 미국 주가가 이번 주에 크게 하락하고 엔화는 달러에 비해 142.27로 올라가서 올해 1월 3일 이후로 제일 높은데요. 거기에다가 연준이 18일에 금리를 내릴 확률이 거의 확신이니까 엔캐리 수익성은 낮아지고 리스크는 커지면서 숄트셀러들은 엔화 숄트 포지션을 다 닫았고 엔화 롱 포지션이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월 초처럼 엔화 쇼크가 또 올 거라는 의견도 이번 주에 많이 봤는데 왜 특별한 이유는 안 냈지만 엔화 쇼크가 다음 주에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봤습니다. 저도 엔캐리 문제가 아직 안 끝났다고 생각해서 쇼크가 다음 주일지는 모르겠지만 엔화가 계속 상승하면서 미국 마켓에 또 쇼크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음 주에 엔캐리 문제가 안 생기면은 마켓은 약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전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10월 중순까지 S&P 500이 적어도 200일 이동평균으로 하락할 것으로 아직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50일 이동평균 대 200일 이동평균을 눈여겨 추적하기 시작했는데요. 미국에서는 50일 이동평균이 200일 이동평균 밑으로 떨어지면은 데스 크로스라고 부르는데 한국어로 죽음의 교차가 맞는 번역인가요? 데스 크로스는 마켓의 나쁜 뉴스이고 베어 마켓을 표시하는데 금융 위기 때 일어났다고 또 일어날 거라고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금융 위기 때를 보면 경기 침체 시작과 데스 크로스 시작이 둘 다 2007년 12월에 시작했고 둘 다 2009년 6월에 끝났었습니다. 데스 크로스가 생기려면 아직은 멀었지만 그때부터 마켓에 진짜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시청자분들도 눈여겨 추적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 유튜브 채널을 시작한 지 며칠 있으면 1년 기념이 되네요. 저는 미국 투자자들은 무엇에 대해 생각하고 있고 무슨 정보를 보고 있는지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한국 분들이 궁금하실까봐 이 채널을 시작했는데 미국 투자자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을 봐주시고 저를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마켓에 대한 여러 다른 의견을 보고 주식시장에서 맞는 결정을 내려서 돈을 많이 벌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